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벡터의 성분으로부터 어떻게 내적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원점, 요놈을 x축, 요놈을 y축이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요 끝점을 a라고 하고 요놈의 좌표가 a1, a2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봐. 성분으로 벡터를 나타낸다는 것은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점일 때 그 A점의 좌표 x, y 좌표로 우리가 이 OA 벡터를 나타낸다 라는 게 바로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OA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A 벡터라고 나타내는데 요 놈을 다시 쓰면 그냥 A1, A2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봐. 여기에 또 다른 벡터가 있고 이 벡터의 종점을 B라고 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B1, B2라고 둔다면 우리가 OB 벡터를 간단히 우리가 스몰 b 벡터라고 두었을 때 얘는 성분으로 표시하게 되면 B1, B2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알려면 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사이각, 그죠?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둬야 되겠죠. 그럼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이라는 것은 결국 A와 B 벡터의, 그죠? 닷 프로덕트, 즉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됐었습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지금 제목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즉 성분으로부터 어떻게 내적의 값을 구해낼 것인가 라는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각각의 값을 A1, A2, B1, B2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봐. 이 A 벡터의 크기라는 요 놈은 A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선분 OA의 길이와 같을 거고 이 선분 OA의 길이는 우리가 그죠? 아무리 수학을 포기했어도 이건 안다 이거야. A1의 제곱, A2의 제곱의 루트다 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당연히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선분 OB의 길이와 같고요. 요놈 역시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가 배웠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각형 OAB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그지? 이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그 각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 그 각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갑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봐.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세 변의 길이를 알 경우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시간에는 머릿속에 코사인 법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잘 봐. 그럼 얘는 2배의 그죠? 뭐가 되는 거야? OA 길이 곱하기 OB의 길이 그지? 분의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OA 길이의 제곱 플러스 OB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 길이의 제곱이다. 우리가 요렇게 그죠? 살펴봤었다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그지? 그럼 봐라. 이 OA의 길이, OB의 길이는 이미 구해놨고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AB의 길이를 알게 되면
그죠? 요 놈만 알게 되면 코사인 세타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 A, B의 길이를 구할 텐데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네. A, B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그냥 바로 제곱을 구해버립시다. 루트 없이. 그럼 봐라. 얘는 A1 빼기 B1 전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2 빼기 B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놈은 한 번에 가죠.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자, 제곱들부터 써주겠습니다.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죠? 조금 이제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보면 결국 마이너스 2A1 B1 마이너스 2A2 B2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봐. 코사인의 세타라는 놈은 2배의 5A 5B인데 요 놈은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거지. 2배의 5A 이미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5B라고 내버려 두고 요 위에 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봐. 쭉 길게 써야 됩니다. 그죠? 위에 걸 계산해주면 5A의 제곱은 A1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B의 제곱은 B1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A, B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봐. 마이너스 A1 제곱, 마이너스 B1 제곱, 마이너스 A2 제곱, 마이너스 B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1, B1 플러스 2배의 A2, B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봐.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뭐뭐 없어져요? 그죠? 네, 뭐뭐. 좋아하는, 그죠? 네. 그 다음 A2 제곱, 그 다음 B1, B1의 제곱, B2, B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2까지 전부 다 약분을 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 하면 잘 봐. 코사인 세타는 2배의, 그지? 이 5A를 그냥 써줄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곱하기 루트, 그죠?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분해, 그죠? 아이고, 이거 2배를 약분해놓고 또 썼네요. 그죠? 네, 삐뚤빼뚤 아주 난립니다. 그지? 심성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가 봐. 요렇게 똑바로 쓴 다음에 남는 건 A1, B1 플러스 A2, B2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바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A 벡터의 크기가 루트의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고 B 벡터의 크기가 루트의 B1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면서 코사인 세타가 바로 쭉 A1, B1 플러스 A2, B2 그 다음 분모에는 똑같이 누가 오냐 하면 요놈이 그대로 오는 거지. 그지? 그래도 써보자.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곱하기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없어져. 누가? 얘하고 얘가 날아가고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남는 놈은 누구만 남느냐? 아주 땡큐다 이거야. 그지? 결과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A1, B1 플러스 A2, B2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거 끝내주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다가 툭 찔러도 그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 시험에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봐라. 아까 그렸던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까짓 거. 여기 A라는 점, A1, A2,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 그죠? B1, B2 요렇게 두 벡터가 성분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지? 우리가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두고 OB 벡터를 B 벡터라고 둔다면 A와 B의 내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잘 봐.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X 좌표끼리의 곱, 그죠? A1, B1에다가, 그죠? Y 좌표끼리의 곱, 그죠? A2, B2를 더해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즉 성분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라면 앞에서 봤듯이 벡터의 실수배, 즉 스칼라배도 쉽게 구해낼 수가 있고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역시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벡터의 내적의 값도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벡터의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내적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혹시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쉬운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그게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면 내적 문제는 요 식을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벡터의 내적의 값을 성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내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사인 법칙 요 전에 바로 영상에서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반드시 머릿속에 코사인 법칙과 동시에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성분으로 나타내는지까지 그죠? 머릿속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네, 표현이 과격했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칠게요.